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까지 해서 네. 대강의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아, 답이 나왔다. 제 마음속에는 답이 그려져요. 100%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한 90% 정도 추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직 검사십니다. 사건이 거의 다 이제 된 거예요. 예. 네. 이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네, 하면 예. 제가 제 마음속에 그리는 얼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특히 마지막 오후 한 3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대통령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네. 김상만 의사가 나와서 네. 대통령 혈액 검사를 했는데 면역에 관련된 검사고 호르몬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네. 했고 예. 그다음에 그 KBS 부산 총국장을 했던 네. 최모 전 국장이 모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예, 거거든요. 예. 신장 옆에 있는 조그만 신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신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또 그걸 엄청 사람들이 검색을 했어요. 네, 부신 기능 저하증이 뭔지 또.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거나 알았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대체로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사리 판단도 명료하고 네. 얘기를 하면 그렇게 대화가 막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벌꿀과 꿀벌,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를 할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느 시점부터 특히 최근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어 사용이라든지 특히 그 중국 가서 국경절날 보면 딴 정상들은 사진 찍으러 착착착착 걸어가서 옆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걸어갔다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악수하고 뒤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잡았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상황이었을까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육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도 있고 그게 거기에 따라서 정신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 특히 수면제 처방했다는 얘기가 좀 계속 여러 군데 나왔죠.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시달렸다. 예. 그러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계속 멍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세월호 그 시각도 아직 확정이나 확신은 아닙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추정되는 것은 그 상황을 보고는 있지만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눈앞에서 뭔가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없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전효옥 전 의원이 이제 모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도 비명 행사를 했고 어머니도 비명 행사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다쳐가거나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가슴 아픔이라든지 이런 마음속의 애절함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더 심하게 돌아가셨는데 저 정도쯤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그 2시간 동안에 성형수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프로포폴에 취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팩트가 아니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분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판단이라든지 느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직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인 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아침부터 그냥 관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 안에서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조리장 나가는 그 당일까지도 본인이 화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조리장도 안 만나고 그냥 잘 가시라. 몇 년 동안 자기 식사 시중을 들어줬던 분에 대해서도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좀 독특한 상태에서 스스로 유폐돼 있고 이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냥 옛날에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것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궁 안에서 구중궁궐 안에서 혼자 뭐 식사하시고 혼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의 자리매김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스스로. 왜냐하면 통치도 보면 똑똑한 신하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왕들 중에 네, 이제 예. 좀 이상한 왕들은 그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대통령도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네.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정책 전반에 예. 대해서 이렇게 보살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정치 정책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는 중심으로만 있고 알아서 최순실 또는 뭐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정도. 그러면 이 나라의 국정 상황은 그러면 안으로는 뭐 김기춘 뭐 이런 안보실 김관진 혹은 뭐 과거에는 김장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컨트롤을 했었던 거고 사령관으로 네. 대통령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어쨌든 나는 그냥 고고하게 존재만 할 터이니 그 정말 공항의 여왕으로 존재할 터이니 나한테 복잡한 거 가지고 오지 마. 그다음에 내가 책임질 만한 것은 절대 끌어들이지 마. 그러니까 보면 그 과거에 김관진 그 국가안보실장이 네. 청와대는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랐죠. 뭐 많은 국민들이. 그게 생각하기 어려운 관념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게 김관진의 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아서 김관진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힘들고 굽고 책임이 질 만한 것은 청와대로 가지고 오지 마. 대통령 내 신변으로 가지고 오지 마.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인식이라면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그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의 이미지로 그리고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니까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봉사할 거라고 믿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를 줬는데 국민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양반은 이쁜 얼굴로 나와가지고 화사한 표정을 가지고 몇 마디 딱 해서 국민들에게 그냥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상징으로서 존재한다. 이 정도 의미만 던지는 것이 국가와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예. 어제 그 버킹엄 궁 앞에 그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 호텔도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샤워기 수도꼭지랑 다 그래서 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루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직장인의 개념으로 하면 출장 간 거예요. 네. 하루 출장 갔는데 그 호텔 매트리스 뜨더라. 뭐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장막하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요. 조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네. 그 데리고 간 게 네. 어쨌든 미용사, 분장사는 반드시 현지에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새도 들어간대요. 네. 그 분장사하고 네. 저기 헤어 디자이너는. 네. 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파란 멍드는 것은 먹는 거. 세월하고 파란 먹는 것은 청와대 안에서 금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형 수술이 빈번하게 있었고 성형과 관련된 시술이 빈번하게 있었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료진을 포함해서 어제 의료진들 다 거짓말했다고 봐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모른 척한 거예요. 그게 보면. 그럼 전부 위증죄로 고발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상황은 본인은 화사한 이 얼굴을 가지고 어디 와서 이렇게 프롬프터에 써 있는 내용 그냥 근엄하게 몇 마디 읽고 돌아감으로써 그냥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나는 그냥 그 국가의 중심으로만 존재한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이제 이병석 전 주치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네. 주장은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나온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주사를 네.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일단 첫째 육체 건강에 안 네. 좋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연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 주사를 맞아야 좀 자기가 건강해진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신 기능 저하증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 부신 기능도 저하됐지 저녁에 네. 잠도 못 자지 이런 상태고 거기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정책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실력도 안 되고 스스로는 어느 정도 그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할 얘기를 할 자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유폐돼 있고 그러면서 이 얼굴 표정은 이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결국은 주사를 계속해서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형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연기자처럼 그렇게 뭐 자기가 자리매임을 할 네. 수 있는 게 딱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역할이 다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뭐 장관을 구하고 수석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최순실을 최순실을. 통해서 예, 이렇게 예. 구해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소소한 어떤 지령이라든지 의사결정은 김기춘이라든지 우병우 같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네. 강한 추진력을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그냥 맡긴
맡긴다기보다도 그 누군가 해주면 그걸 그냥 그렇게 묵인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는 우리가 헛개비를 뽑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그렇죠. 이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인지력의 한계가 어딘가인데 저는 이런 지점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헛개비에 속아서 산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한번 돼서 네. 동서화합에 균열된 대한민국의 동서화합을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까놓고 보면 얼마나 턱없는 생각입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무를 치열하게 이렇게 바라봤던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그런 헛개비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민초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다가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어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냥 그 헛개비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산업화는 그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동 현장에서 그렇죠. 또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고 또 저기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다 다녀오신 그분들이 바로 산업여군인데 이게 바로 무슨 박정희 대통령 덕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봤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그 독일에 가서 정유라 씨의 행적도 파헤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도 이번에 독일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970년대 유신 통치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른바 박정희의 유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차명으로 혹은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최순실 씨, 그러니까 일종의 최 씨 일가가 재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결탁해온 관계가 아니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대통령은 보면 최태민 또 그 따님들이 네. 뭐랄까 그냥 그 자신들의 도구를 하나 키워온 거예요. 보면 도구를. 그래서 이 훌륭한 도구를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끝끝내 자기들 품 안에 안고 가야 되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몸종처럼 이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나한테 눈도 제대로 못 떴다. 그렇죠. 내 앞에서 네네. 눈도 똑바로 못 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지금부터 그냥 관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 안에서 있고. 예. 그래도 심지어는 이 조리장 나가는 그 당일까지도 본인이 화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조리장도 안 만나고 그냥 잘 가시라. 몇 년 동안 자기 식사 시중을 들어줬던 분에 대해서도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좀 독특한 상태에서 스스로 유폐돼 있고 이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냥 옛날에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것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궁 안에서 구중궁궐 안에서 혼자 뭐 식사하시고 혼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의 자리매김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스스로. 왜냐하면 통치도 보면 똑똑한 신하들이 알아서 한다. 이제 모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도 비명 행사를 했고 어머니도 비명 행사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다쳐가거나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가슴 아픔이라든지 이런 마음속의 애절함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더 심하게 돌아가셨는데 저 정도쯤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그 2시간 동안에 성형수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프로포폴에 취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팩트가 아니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분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판단이라든지 느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직 조리장 얘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인 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아주 면역에 관련된 검사고 호르몬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KBS 부산 총국장을 했던 최모 전 국장이 모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예, 거거든요. 예. 신장 옆에 있는 조그만 신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신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또 그걸 엄청 사람들이 검색을 했어요. 네, 부신 기능 저하증이 뭔지 또.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거나 알았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대체로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사립 판단도 명료하고 네. 얘기를 하면 그렇게 대화가 막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벌꿀과 꿀벌, 산소가스, 예, 이산화가스를 예. 할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면. 예, 예. 근데 어느 시점부터 특히 최근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어 사용이라든지 특히 그 중국 가서 국경절 날 보면 저는 이제 어제까지 해서 네. 대강의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아, 답이 나왔죠. 제 마음속에는 답이 그려져요. 100%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신은 알 수 없지만 한 90% 정도 추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직 검사십니다. 사건이 거의 다 이제 된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네, 하면 예. 제가 제 마음속에 그리는 얼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특히 마지막 오후 한 3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대통령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네. 김상만 의사가 나와서 네. 대통령 혈액 검사를 했는데 딴 정상들은 사진 찍으러 착착착착 걸어가서 네. 옆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갔다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악수하고 뒤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시진핑 네. 주석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게 무슨 상황이었을까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육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도 있고 그게 거기에 따라서 정신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 특히 수면제 처방했다는 얘기가 좀 네, 계속 여러 군데 나왔죠. 예.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은 불면증에 확실하다. 시달렸다. 예. 네. 그러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계속 멍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세월호 그 시각도 아직 네. 확정이나 확신은 아닙니다. 근데 네. 제 머릿속에 추정되는 것은 그 상황을 보고는 있지만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었을까. 아.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 눈앞에서 뭔가는 벌어지고 네. 있는데 그게 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네. 정확한 인식은 없지 않았을까. 아. 거기다가 전효옥 전 의원이